안녕하세요, 야름이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드름 그리고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받았던 시술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받은 지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치료도 있어서 지금 사정과는 조금 약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드름이 나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효과를 봤던 방법이 모두에게 효과적인 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이 사람은 이랬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작게 올라오는 좁쌀 여드름보다는 굉장히 크고 그 안이 고름으로 꽉 차 있는 화농성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여드름이 심했던 때 사진을 좀 이렇게 첨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너 여드름 때문에 사진을 못 찍어 이래서 사진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 사진은 무조건 다 포토샵으로 얼굴을 아예 싹 밀어버려가지고 그때 그 처참했던 그 여드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패인 흉터가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아있는 흉터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 사람은 정말 여드름이 심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처음 했던 치료는 한약을 먹는 거였어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드름은 속이 안 좋아서 이게 얼굴로 올라오는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때 한참 약간 여드름을 한약이나 한방으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유행일 때여가지고 저도 한약을 먹었는데 여드름으로 유명한 그런 한의원에서 먹은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동네에 있는 한의원에 엄마랑 같이 가서 그냥 얼굴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맥 짚어보고 그 다음에 한약을 지어서 먹었어요. 효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여드름도 진짜 많이 없어지고 이게 얼굴 안색이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얼굴을 보시더니 매일매일 놀라는 거예요. 오늘은 더 좋아졌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오늘은 더 피부가 밝아졌네? 계속 날이 갈수록 얼굴이 되게 하얘지기도 하고 진짜 깔끔해졌었거든요? 근데 보통 한약을 먹을 때 밀가루 먹으면 안 되고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식습관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점심 먹고였나? 한약을 한 번만 딱 먹으면은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약을 더 먹으려고 알바를 할 때여가지고 알바가 정말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동네로 와서 한의원을 갔어요. 이제 한제를 더 지어 먹으려고. 근데 분명히 한의원이 끝난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서 그 한의사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진료 끝났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끝났어요 이렇게 저한테 약간 화내다시피 말씀을 하시고는 약속이 있으신지 굉장히 빠르게 총총거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분명히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이러고 이렇게 봤는데 그 접수하는 곳에 있는 그런 간호사 두 분이서 제가 그렇게 약간 면박당하는 걸 보시고 까르르 이러면서 두 분이 굉장히 웃으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웃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어차피 저는 가서 그냥 똑같은 약 한제만 더 지으면 되는 거였는데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한약이 저한테는 효과적이긴 했지만 쟤 더럽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저기는 팔아주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한약은 그렇게 한제만 먹고 끝났습니다. 근데 한약을 그렇게 다 먹고 나서 이 효과가 그래도 좀 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피부과에 가서 스킨 스케일링을 받았어요. 스케일링, 압출, 염증 주사, 그리고 먹는 약, 로아큐탄까지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킨 스케일링이 아하나 바하 같은 성분을 얼굴에 도포를 해서 각질 관리를 해서 여드름이 나지 않게 하는 약간 그런 시술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어요. 갈 때마다 이렇게 압출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여드름 약간 씨앗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알아서 찾아내서 다 압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화농성 여드름에는 다 이제 염증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안에 염증과 고름이 가득 찬 그런 화농성 여드름은 염증 주사가 정말 직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염증 주사가 진짜 아픈 거 아세요? 일단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그냥 만지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주사를 맞는데 이제 약품이 들어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제가 이때까지 해봤던 그런 시술 중에서 염증 주사가 정말 뭐 탑3 안에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눈에 보여지는 효과가 굉장히 커서 뭐 염증 주사는 나중에 뭐 스킨 스케일링을 안 할 때도 그냥 화농성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 피부과에 가서 염증 주사만 따로 맞을 정도로 염증 주사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로아큐탄도 같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로아큐탄은 뭐 여드름 약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약인데 비타민 A 유도체라서 그거를 먹으면은 이제 각질과 피지 생성을 억제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근데 대신에 뭐 임신한 분들이나 아니면 임신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겪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온 피부, 온 몸이 너무 건조해져서 그 건조함을 뭐 이겨낼 수가 없다 이런 부작용도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때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나? 초중반 이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너무 좋아. 당기고 건조한 게 뭐예요? 싶을 정도로 그때는 너무 진짜 지성이었나 봐요. 막 피부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쾌적해졌었거든요. 어쨌든 로아큐탄을 먹고 뭐 스킨 스케일링도 받으면서 그때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여드름이 좀 안 나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정말 막 여드름이 막 이렇게 많이 났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나중에는 뭐 나더라도 그냥 뭐 좀 나고 이런 정도로 피부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또 한번 갑자기 확 올라왔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따로 이제 관리 같은 거는 안 받고 로아큐탄만 받아서 이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20대 뭐 초중반 그때는 너무너무 피부를 쾌적하게 만들어줬던 그 로아큐탄이 다른 데는 그냥 괜찮았는데 머리가 진짜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머리를 감을 때 정말 막 무슨 탈색 한 100번 한 머리처럼 머리가 너무 뻣뻣해지고 진짜 거의 뭐 빗자루 중에서도 상빗자루가 될 정도로 이 머리, 이 두피랑 머리카락이 엄청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이런 뭐 두피나 이런 쪽에 피지선도 이제 싹 말려버려서 심하면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했거든요. 피부냐 머리냐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피부는 뭐 그 로아큐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머리는 이게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정말 탈모로 이어져서 머리가 막 뭉텅뭉텅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아큐탄 복용을 바로 중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수염 제모입니다. 제가 이런 화농성 여드름이 좀 덜 난 그 이후에도 저는 이 볼 부분이 면도로 인한 자극 그리고 그런 면도 독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진짜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염 제모를 총 10번을 받았고요. 아직도 수염은 납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야 된다 그러면 매일 면도를 해야 되는데 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게 있다면 모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면도를 해야 되긴 하지만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게 면도를 해도 전보다 더 깔끔하게 면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피부 자극도 줄었고요. 그리고 면도로 인한 뭐 그런 트러블도 요즘은 거의 잘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게 또 남아있는 이 수염들을 더 제모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안 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또 내가 다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약간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흉터는 저처럼 이렇게 파여있는 흉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빨갛게 남아있는 그런 색소 침착 이런 거는 저는 여드름 그냥 자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파여있는 흉터 치료를 한 그런 시술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가장 먼저 받은 것은 한의원에서 새살침을 받았어요. 이 새살침을 선택한 이유가 상담 실장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때문에 이 새살침을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약간 그분의 빙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호사님, 제가 그냥 딱 보기에도 지금 여드름 흉터가 좀 깊고 모양이 다양하세요.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위에만 이렇게 좀 깎아내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겉으로 봤을 때 약간 평평해졌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위에만 깎아놨으니까 이 밑에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위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깊숙한 아랫부분부터 새살이 차오르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결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드름 흉터마다 다 모양과 깊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께서 그거를 모양과 깊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침으로 상처를 내서 이제 거기서 새살이 올라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신빙성이 있다. 그 얘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새살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페인 흉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도대체 효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이게 치료가 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이런 페인 흉터가 다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진짜 흉터가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이 정도로 차올랐다는 거는 저는 진짜 그때 새살침을 받았던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가격이 좀 비쌌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6회 패키지를 300만 원 초중반 정도로 끊어서 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비싸죠. 어쨌든 결과가 정말 만족스러워서 나중에 몇 번 더해서 이쪽에 있는 흉터들 좀 더 이제 관리를 하고 싶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계속 뭐 미루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살침을 받고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살을 좀 살짝 올린 다음에 프락셀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저는 프락셀은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드름 흉터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깊지 않은 그냥 살짝 파여 있는 정도의 흉터다 그러면 이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락셀로 그렇게까지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프락셀도 어쨌든 피부에 상처를 내는 레이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받을 때 약간 이제 오징어 타는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아, 내 피부가 타고 있구나, 막 피부가 데미지를 입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받고 나면은 저한테 굉장히 깊은 원한이 있는 사람이 불에 좀 약간 달궈져 있는 테니스채로 얼굴을 후려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자국이 남거든요. 그렇게 자국이 남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수분 관리나 자외선 차단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자국은 뭐 일주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프락셀은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동안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시술들에 대한 개인적인 후기를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효과를 봤다고 이제 모두가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프락셀처럼 저에게 효과가 없었다고 모두에게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셀프 진단보다는 피부과에 가셔서 정확히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빨리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